인간이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의 환경을 쉽게 바꿀 수도 없죠. 이럴 때 사람들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참 달콤한 유혹이고요. 포기는 좌절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차피 안 될 텐데 라고 무기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창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요. 창직에 대한 궁금증 계속 풀어나가 볼게요. 그럼 2부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는 제 직업이 바로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인데요. 저는 2016년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직 과정에서 이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서 창직 어워드에 나가서 수상을 한 팀입니다. 네, 혹시 로보스포츠 크리에이터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네, 뭐 로봇 스포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기도 한데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단어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봇을 가지고 스포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직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을 지금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레고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현재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로 통해 지금 실험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들면 로봇 제작과 설계를 담당을 맡았습니다. 스타일 클라이머라고 계단을 타는 사람이라고 불려요. 이런 구조로 이제 직접 계단을 오르는 로봇이나 아니면 인명 구조를 할 때 계단을 혼자서 오를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서 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이 친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조립하던 친구와 계속 같이 도와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프로그래밍 하는데 지금 앞으로 발차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프로그램은 쉽게 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원하는 움직임은 다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놔야지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끔씩 심심할 때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짜서 이렇게 격투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조이스틱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많이 귀엽죠? 이렇게 같이 팀원들끼리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좀 재밌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봇 스포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럼 이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니까 로봇 스포츠를 하는 일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성 대회를 기획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작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제작 교육을 할 때는 로봇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로봇을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제작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직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본 운동 없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 보듯이 뭐 줄넘기도 하고 스노우보드 타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왼쪽 다리를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그렇게 해서 쉬는 동안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개발입니다. 근데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하지? 시각장애인이 운전이 가능해?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편견을 깨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로봇 박사인 데니스 옹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로봇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로봇에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겨서 로봇을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로봇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로봇 공부도 하면서 여러 로봇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자그마한 수상도 하기도 했고요. 계속 로봇을 하면서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제가 팀을 만들어서 직접 로봇 대회에도 참가를 했는데 제가 매번 로봇 대회에 나갈 때마다 든 생각은 왜 로봇 대회는 거의 다 기록 경기거나 아니면 뭐 성능과 정밀성 아니면 개인전 경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봇 경진대회랑 저희가 기획한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기존에는 성능 싸움인데 로봇의 정확한 구동의 초점, 그러니까 정밀성이 좋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로봇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많이 들겠네? 쟤 부자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로봇도 가격이 많이 비싼데 성능과 정밀성이 좋아지려면 그런 부품의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런 금액적인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대회는 기존 중저가 로봇, 그러니까 일반 완구용 로봇 있죠. 이만한 손바닥만한 드론, 그런 드론을 튜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전문가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 그리고 개인전 위주,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싱 위주처럼 기록 단축 스포츠의 단점은 저도 그런 종목을 해서 아는데 일단 그런 기록 단축을 하려니까 즐기질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이렇게 단체로 하는 스포츠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메이션, 축구 같은 포메이션도 할 수 있고 전략과 전술을 필요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대회를 기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도 그렇고 대회를 나가보기만 했지 뭐 기획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로봇 협회에 들어가서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대회가 개최가 되는지,
어떻게 협찬을 받고 후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으로 지금 계획한 대회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해리포터 아시나요? 그 해리포터에서 하는 스포츠가 뭐죠? 네, 바로 퀴디치인데요. 이게 사람이 아직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영화에서는 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공도 쳐서 골대에 넣고 이렇게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데 아직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드론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퀴디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네, 축구장처럼 생겼는데 일반적인 축구장 크기 아니라 많이 작겠죠? 드론이 날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터치다운 라인존이 있고 4대4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스니치, 영화에서는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 끝나지만 여기선 골든 스니치 드론은 점수를 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골든 스니치가 여기 터치다운 라인존 넘어서 그 원이 3개 있잖아요. 거기에 착륙을 하면 점수가 다 달라서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경기고요. 앞에 있는 세대의 드론은 우리 편 골든 스니치가 안전하게 저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상대편 골든 스니치가 아예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대회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창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의 목표를 정했어요. 로봇 시장이 활성화하는데요. 그래서 로봇이 대중성이 되고 기존 로봇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스포츠용 로봇이 등장을 하면은 기존 경진대회 위주가 아닌 새로운 로봇 스포츠 콘텐츠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즘 뭐 한강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드론 날리고 취미로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여가 분야를 창출하고 그리고 로봇 스포츠를 통해서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항공역학이나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습득하는 게 저희 창업의 목표입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는 하는데 이거의 뜻을 아시나요?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시대, 말이 많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로봇공학이나 뭐 인공지능, 생명과학 그게 주 선두주자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뭐 장점도 있죠. 근데 단점은 이런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직업이 없어지는 만큼 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창직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이상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 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패션 디자이너의 김지후입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요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저희 샤빗은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패션 분야에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보신 이슈 중에 노란색 그리고 리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슈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상징적 이미지와 색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무는 발빠르게 사회 이슈를 패션으로 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저희 직무 프로세스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문제 이해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기획 과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그 세부적으로 6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시의성에 따라서 이슈를 선정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스토리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게 되고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캠페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6단계의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이 사망한 사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해야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개도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렇게 이슈를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 기획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2가지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입마개를 해야 되는 개가 있다면 좀 더 패셔너블하고 러블리하게 입마개를 디자인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개도 있다면 그러한 개를 위해서 강아지 스카프나 그의 견주들을 위한 맨투맨을 제작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2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발빠르게 이슈를 선정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살펴보는데요. 아동학대와 아동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처음에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인권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피터팬 다들 아시죠? 네, 피터팬이라는 소재는 아마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평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팬을 다르게 스토리로 기획해서 다르게 각색을 해서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 보았고, 이 기획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회 이슈를 저희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 그 요직업을 샤빗을 통해서 보여내고자 이렇게 이슈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You make the world shine. 이상 샤빗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실감 넘치는 2분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내가 괜히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구나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창직이 되겠구나 느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2분은 혹시 내가 꿈꾸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면서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 혹시 어려움에 직면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우선 그냥 제가 디자인한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맡기면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상 옷을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옷 안에서도 디테일이나 사이즈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원단 선택에 있어서도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원단에 있어서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제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내 머릿속에 있던 옷이 현실의 옷이 될 때 그 괴리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드론 키리치를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드론 키리치 경기장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들었는데 좀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키트를 제작하면서 이런 로봇의 프레임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치수도 재야 되고 3D 프린터로 뽑아서 확인도 하면서 계속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2분이 직면한 어려움의 공통점이라면 현실화하는 데는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들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2분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박상원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로봇 그리고 스포츠 크리에이터, 정말 이색적인 단어들의 조합이거든요. 중요한 활동으로 로봇 스포츠 대회를 기획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대회를 기획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수익으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는 개인전이 하는 경기가 아니라 단체가 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기획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어디에서 후원도 받아야 되고 협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장소도 제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복잡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대회 제가 어디 협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작과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키트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대회가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또 교육이나 키트도 활발해질 수 있으니까 동반 성장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아들도 참 로봇을 좋아해요. 네, TV에 나오는 그 모든 로봇들 다 가지고 싶어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변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직접 스포츠를 하는 로봇은 또 다른 단계일 것 같아요. 네,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지. 네. 제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조리 비용은 드는군요. 네. 네. 근데 스포츠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의 보통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바퀴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완구용 로봇에도 그런 뭐 축구 로봇이라든지 복싱 로봇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로봇 스포츠를 생각하게 된 그 발상의 전환 가운데 다리를 다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로봇으로 대신해서 앞으로 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로봇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 있으시죠? 저희가 일단 지금은 아직 자그맣게 드론 퀴디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로봇 스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봇이 직접 스키를 타는 그런 경기가 여기 평창에서도 열렸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대리 만족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만약에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박상원 대표와 함께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지우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2017년에 대상을 수상한 팀인데요. 샤비 팀만의 어떤 이 어워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직업이라는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신조어가 있어요. 근데 샤빗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직무가 요직업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패션 분야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패션 아이템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구매할 때는 한 번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유기견들을 위한 제품 구매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그 이슈 패션 디자이너에서 장기화 그리고 단기 이슈로 이렇게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단기 이슈는 한 달에 한 번씩 발빠르게 시의성에 따른 이슈를 선정하고 장기 이슈는 패션 브랜드로서 로얄층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슈에서는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그 아동 학대나 아동 인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장기 이슈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장기 이슈의 아이템 자체에 있어서도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퀄리티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대표님이 젊은 열기와 어떤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현실화해온 과정 그리고 당면했던 어려움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앞서 저희와 함께 창직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두 분 패널 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다면 마지막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두 분은 정말 내가 이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 디자이너 굉장히 좋은 창직 아이템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또 차별화 전략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른 타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도 가능하고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이슈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기획하는 게 저희 샤빗의 아이덴티티이자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회장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우리 로봇 스포츠의 크리에이터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인 1로봇 시대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고 그런 시기에 오려면 아직 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로봇 스포츠에 대해서 뭐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해야 돼서 많은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시에 가가지고 직접 이런 뭐 과학 축전이나 그런 데서 저희 로봇 스포츠 크리에이터를 소개를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야 이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대회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날카로운 질문의 시간, 힘드셨죠? 네. 두 분이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화시키는데 오늘이 두 분에게도 또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직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신 선배로서 창직을 꿈꾸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우선 창직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찾았다면 그 분야에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창직하면 많이 어려워하시죠. 제 대학교 후배도 지금 창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배도 뭐 계속 발표도 준비해야 되고 막 창직 어렵다 말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자기가 일단 먼저 좋아하는 일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직업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직업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창직이 거추장스럽게 말해서는 뭐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는데 기존 직업에서 살짝만 바꿔도 저는 창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창직이라는 게 어떤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말 이뤄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학생의 대부분이나 청년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 또는 가지고 싶은 현실의 직업을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직업 자체가 아닌 그 직업을 통해 그리고 싶은 나만의 꿈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내 일을 만드는 창직이라는 방법으로 내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창직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